자, 여러분들 교재에 222페이지 보시면은요, 참고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보시면은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체 액체의 비중 기준이라는 것은 표준 물질로서 고체 및 액체의 경우에는 보통 1기압에서 4도씨의 물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고, 다음 기체의 비중 기준은 기체의 경우에는 0도씨 1기압에 하에서 공기를 기준으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중의 특징 나와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압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압력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압력에 있어서 물리적 압력과 화학적 압력을 지금부터 구분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게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체와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수직으로 미는 힘을 우리 압력이라 하는데,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압력 P 하게 되면은요, 물리적으로 표시해봐라 하게 되면은 A분의 F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그러면 중력으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겨울이니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렇게 눈이 와 있어요. 근데 눈이 와 있는데 그냥 사람이 서면 푹 빠지지요. 단 사람의 질량은 똑같다고 합시다. 애 밀 때. 근데 눈 신발을 이렇게 신고 요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면 면적이 커지요. 그러면은 질량이 같다 하게 되면은 중력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mg는 같은데 단위 면적이 A1이고 A2다 가정을 했을 때 A1과 A2에 의해서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간 깊이를 비교하면은 마찬가지로 깊이에 따라 그 물리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표시했을 때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화학적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혹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등등 다양하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화학적으로 표시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게 되면은 PV = nRT라 표시했을 때 그냥 압력을 우리가 기체 압력으로서 표시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우리 물리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금방 배운 대로 조금 이따 할 테니까 압력 P 하게 되면은요, 다시 한 번 더 단위 면적당 힘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중력이라 해볼게요. m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써버리면은요, A분의 M 대신에 ρV라 적을 수가 있고 G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밌는 것이 여기서 부피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단위 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요것이 날아가니까 결국 ρ GH로 표시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체의 무게에 따른 압력하게 되면은 요렇게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나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여기가 현재 지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있는데 공기의 대기압을 나타내 봐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단위 면적당이 나오는데 A, B, C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권 내에서 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로지 H로 표시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물로 표시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공기로 표시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대기압을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해서 두 가지 정도 존재한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압력 P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물체와 물체의 접촉면. 자, 핵심 하나 나왔습니다. 물체가 접촉을 했지요. 몇 물체가 되겠습니까? 두 개가 되겠지요. 평형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작용, 반작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물체와 물체 하면은 일단 압력에 관한 한 반드시 작용, 반작용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작용하는 수직으로, 서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체중에 의해서 사람의 몸무게가 있으면 발바닥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압력이 큰가 작은가를 나타낼 수 있고, 용기에 담긴 액체 하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 접합면에는 압력이 미칠 수가 있고요. 기체의 경우에는 충돌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고무공을 연탄불 위에 올리게 되면은 고무공이 아주 단단해지지요. 압력이 커지지요. 기체 분자 온도에 의해서 빨라지게 되면은 즉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겠지요. 그 시험 문제 참 잘 따라집니다. 충돌 횟수가 증가해도 괜찮고, 특히 이제 자전거 타이어에다가 공기를 넣어주면 분자가 들어가지요. 분자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개체 수가 많아져도 또 마찬가지로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험에서 잘 다뤄질 수가 있겠습니다. 분자들이 운동했을 때 충돌하는 횟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서 교재에 설명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내가 길게 조금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두 가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압력 P 하게 되면은요, 즉 외력에 의한 하게 되면은 A분의 F다. 유체 자신의 무게에 의한 하게 되면은 압력 P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게에 의한이니까 중력이지요. 대입하면은 로지 H로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먼저 기체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기체의 압력 보일의 법칙 하게 되면은 이것도 외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화학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화학 같은 경우에 보일의 법칙, 사렐 법칙, 보일 사렐 법칙은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게 혼란스러운 것은, 즉 상태에 PVT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PVT에서 이 상태에서 즉 온도가 일정한 것, 온도가 일정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일의 법칙이라 그러고, 압력이 일정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샤를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는 항상 외워서 사용합니다. 본, 밥통, 차압이다 라고 기억을 해요. 항상 요렇게 하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차압이 뭐냐 하게 되면은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권리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빼앗아버리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고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어지간히 궁핍하지 않고서야 국가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다 빼앗겼다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즉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고, 샤를의 법칙 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냥 외우는 상태를 간단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 하게 되면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Pby equal K라고 나타내는데, 즉 압력과 부피가 어떤 관계냐 하게 되면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우리 물리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생활면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응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보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압력과 부피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더라 적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P1, V1은 P2, V2인데 이건 저절로 되니까 지금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타내게 되면은요, P1, V1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P2, V2가 된다. 즉, 만약에 요렇게 이동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압력은 작아지는 대신에 부피는 커지더라. 곱해진 값이 변함이 없다를 반비례라 하지요. 그래서 요것은 온도가 일정이다. 나중에 아주 많이 사용할 겁니다. 등온 곡선이다 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러한 행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는고 하게 되면은요. 자, 물 속에서 기포가 발생이 됐습니다. 단 온도가 일정하다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기포가 발생된 것이 올라올수록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은 온도가 일정했을 때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지요. 그러면 이 상태로부터 부피를 알무로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압력을 측정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부피 두 가지만 알고 한 군데의 압력만 알았을 때에 나머지 부분을 유추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예제로 보겠는데 간단하게, 아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압력이 P이고 부피가 V라 할게. 근데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잠수를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포를 만들었을 때에 기포가 올라가면서 커지겠지요. 그 상황을 지금 문제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부피가 4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부피가 4배가 됐다면 압력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곱한 값이 변함이 없으니까 4분의 1P가 되겠지요.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진짜 더 재밌게 뭐냐 하게 되면요, 대기까지 고려해가지고 다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요렇게 보일의 법칙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물에서 혹은 어떤 액체에서 상황을 간단히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223페이지 답은 4분의 1P가 되겠고요.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고체의 압력 들어가는데요. 고체의 압력이 224페이지에 설명됐는데요. 단위 면적당 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이란 것은 면적을 1m, MPS 단위입니다. 1m 제곱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해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보자. 맨 처음에 하니까 압력 P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F로 표시할게. 단위, F의 단위가 뉴턴이고 A의 단위가 메타 제곱이 되므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파스칼 하는 겁니다. PA라고 표시를 하지요. 해서 단위를 뉴턴 퍼 메타 제곱이나 혹은 파스칼로 쓰더라는 정도. 다음, 적촉면의 압력은 작용 반작용인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다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압력이 큰 곳에서 압력이 작은 곳으로 힘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해서 줄 것이십시오. 압력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해요. 자, 요것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요 내용은 나와야 되는데, 자, 주목 읽어보십시오. 유체역학에 있어서 유체역학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베르너의 중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비행기 동체가 이렇게 있고요. 비행기 날개를 옆에서 바라본 겁니다.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할게요. 요게 이제 길게 있습니다. 요게 뭡니까? 라고 하지 말고요. 비행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옆에서 정통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앞으로 나갔을 때에 공기가 뒤로 가는 셈이에요. 그러면은요, 자, 공기가 뒤로 가는데 여기서 부딪히겠지요. 부딪히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속력이 느려지게 되지요.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아니,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이것을 지금 설명했을 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압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압력은 여기서 크게 돼요. 요 부분에서 압력은 크게 되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냥 지나가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크다고 비교를 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압력이 크다 작다 작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크고 여기가 압력이 작기 때문에 압력이 큰 곳에서 압력이 작은 곳으로 힘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동체가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해낼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 물리학 2에서 알아야 할 내용은 압력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힘을 받는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베르너의 중리를 설명했을 때, 아하, 그러한 결과가 유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P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 P라는 것은 자, 줄 거십시오. A분의 F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A분의 F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압력이 큰 곳에서 압력이 작은 곳으로 힘을 받더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들어갈게요. 자, 작용 반작용 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전부 다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유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유체는 이상유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유체라는 얘기는 압축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점성도 없고 회전하지도 않습니다. 단 여기서는 정지유체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이 물체에다가 힘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유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유체가 물체를 미는 힘이 되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바뀌지요. 자, 여기에 유체가 있고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유체와 물체 사이 접촉면에서 수직으로 나타나는 이 힘을 압력이라 하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이며 너무나 자주 달라지더라. 이런 유형이. 자, 마찬가지로 또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체를 이렇게 그렸는데 단 요 부분에 마찰은 없습니다. 마찰은 없는데 유체가 존재하고 물체가 존재한다 하면은 물체가 아래로 중력을 작용하고 유체가 위로 올렸는데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면은 평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체를 내가 mg라고 가정하고 유체의 압력 P라는 것이 A분의 F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쓰면 F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PA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중력인데 요거와 요것이 같다는 겁니다. 더 재밌게 장난을 치면요. 얘가 이상기체다라고 하게 되면은 PV 이꼴 뭐가 되겠습니까? nRT가 되겠지요. PV 이꼴 nRT가 되는데 여기서 압력 P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V분의 nRT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의해서 압력으로 표시한 상태에서 평행관계도 나타낼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또 나타내 볼게요. 여기서 mg 하게 되면은요, F 대신에 F가, PA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M이 뭐가 되겠습니까? 로버이가 되겠지요. 아니, 질량 M의 크기를 로버이라 적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압력 P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나타내게 되면은 A분의 로브의 G라고 표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요거와 요것을 즉 어떠한 관계식으로 표시하십시오라는 유형의 문제가 가장 이상적인데 나중에 하나씩 전부 다 연결을 해볼 테니까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물체가 유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유체도 물체의 힘을 작용한다. 평형이다. 혹은 물체가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과 유체가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같은 상황이다. 그냥 압력을 표시했을 때 이 꼴을 놔줄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 그 224페이지에 고체의 압력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요 지점에서 압력을 계산해 보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의 면적을 A라고 할게요. 압력 PA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요거의 면적을 A라고 하고 요것을 A라 할게요. A 지점에 하게 되면은 A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mg라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직 강력의 개념과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것을 B라고 하고 요것도 면적이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PB 하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A분의 요 상태에서 지금 2M이 누르고 있지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2mg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A라고 하고 요 지점을 C라고 할게요. PC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타내봐라 하게 되면은 A분의 3mg 요렇게 적어달라 하는 겁니다. 압력을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B에서는 요것을 다 들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C에서는 요것을 다 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겠고요. 단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은 압력 P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A분의 F라 표시를 하되 요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체일 경우에 만약에 중력이나 외력일 경우에 외력에 의해서 표시하는 방법은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 요 피스톤의 질량은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물체가 존재하고 여기에 유체가 존재한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을 질량 M이라 할게요. 그러면 요 방향으로 압력 P가 작용하는데 요 면적은 피스톤이 받치고 있지요. 피스톤이 받치고 있으니까 면적을 A라 했을 때 요것이 A이고 얘가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위로 작용하는 압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압력은 뭐냐 하게 되면 기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P라는 것은 V분의 nRT라 나타낼 수 있지요. 본래 PV가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적어줘요.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집어넣게 되면은요, V분의 nRT에 의해서 요거와 요것이 같다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기체의 압력과 물체의 압력을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P라는 것은 A분의 F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여러분들 그 예제 224를 보면은요,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압력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mg라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압력은 요것은 PA고요. PB가 얼마가 되느냐? A분의 2m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C 하게 되면은 요것은 면적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4m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A분의 뭐냐 하게 되면은요, 4mg가 되겠습니다. 고로 여기서 압력이 가장 큰 곳은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와 C의 압력은 이것이 소거돼서 같습니다. 해서 기억, AC의 압력은 같다. 맞고요. AB의 압력은 다릅니다. 다음에 C의 압력이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작지요. A와 C와 함께.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압력 P를 요렇게 계산이 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야 여러분들이 그냥 비교 정도 해주면 되는데 압력이 즉 외력에 의해서 표시되는가 아니면은 이것이 유체 자신의 무게냐에 의해서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액체의 압력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액체의 압력이 잘 보셔야 될 것은 기주가 있다 했을 때 그 기주에 위에가 막혔는지 뚫렸는지 잘 봐야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압력 P라는 것은 여기서 A분의 F로 표시되긴 되는데 액체인 경우에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A라고 하고 F 대신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액체 자신의 무게, 자신의 중력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mg라 표시할 수 있고, 한 번 더 적어버리면은 A분의 G는 G인데 M 대신에 우리가 액체의 밀도가 주어지면 얘가 로V라고 적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부피 V가 뭐에 해당하는 거 하게 되면은 얘가 A 곱하기 높이라고 표시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체를
이제 중력장 운동은 너무 쉬워서 내가 포물선 운동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통 그 식으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생략한 이유는 일반 물리학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너무너무 쉽게 정리가 되므로 놔뒀는데 헷갈리는 내용이 이 H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높이 하게 되면 사람이 모두 다 지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면에서부터 재가지만 여기서 H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유체의 요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표면에서부터 재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있으면은 아래로 재온다 하는 겁니다. 보통 지면에서 위로 재갔지요, 우리 높이는. 근데 요건 반대입니다. 반드시 유체의 표면에서부터 재오더라 해서 요것이 소거하니까 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은 P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요, 로 G H라 표시하더라 하는 겁니다. 요렇게 표시하더라 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압력 P는 A분의 H다. 유도 과정 못합니다. 해서 압력 P라는 것은 로지 H다가 나와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액체로 가득 채워진 밀폐된 용기에 가해진 압력은 액체의 모든 부분 그리고 이를 담아 놓은 용기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그대로 전달되긴 되는데 자기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지점의 압력은 무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 는 어떻게 표시되노 하게 되면은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유도를 딱 해버리게 되면은요, 로지 H가 되더라는 겁니다. 해서 맨 끝에 로지 H 동그라미 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압력의 표현식 하게 되면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압력 P 하게 되면은 A분의 F 또는 로지 H가 탁 나와야 됩니다. 유체 자신의 무게냐, 안 그러면 외력이 있냐라고 표시하는데, 외력에 의한 압력 P는 A분의 F고요. 유체의 중력에 의한 유체 자신의 중력에 의해서는 로지 H더라가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반 물리학을 진행해 나가면서 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추론을 하셔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해서 지금 외워놔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먼저 대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A고 요것이 2A라 할게요. 그러면은 이 단위 면적 A 위에 있는 면적을 M이라 한다면 요것이 M이고 요것이 M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재밌는 거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데, 압력 P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지요. 고로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mg가 되는데, 여기서 P-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2A분의, 그러면 요 위에 요것이 A라고 한다면 입체로 그려야 되는데, 요 위에 있는 게 요거의 한 개가 m이라면 두 개인 셈이므로 뭐가 되겠습니까? 2mg가 되겠지요. 고로 압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속에다가 손을 반을 여더라도 손을 반을 이렇게 좀 애매하네요. 반을 여더라도 다 여더라도 면적이 크든 작든 면적과는 관계있다 없다 압력은? 아니, 유체 속에서 같은 깊이 지금 뭘 나타내느냐? 압력 P는 로지 H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깊이에, 여기서부터 잰 깊이에만 따라 달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면적이 작고 면적이 크고 상관없다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여기에 공기가 여기에 존재하지요. 공기가 존재하는데 내가 손을 내가 요렇게 놓았을 때의 공기의 압력이나 요렇게 놓았을 때의 공기 압력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 하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압력은
면적과는 관계 있다 없다? 면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깊이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유체 속에서 내가 손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뭔 말이냐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것이 지금 H고 요것을 EH라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압력 P2-란 것은 면적은 A인데 이번에는 요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요, 요거 한 개가 M이라 했을 때 요것은 2mg가 된다고요. 그래서 A분의 mg, 요것이 P라고 한다면 몇 P요? 2P. 그러면은 자 나왔습니다. H일 때 P라고 한다면 2H일 때 몇 P요? 2P. 3H일 때 3P. 오로지 깊이에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 다시 표시하겠지만 실제로 공기가 존재하지요. 공기가 존재하니까 그 공기의 무게를 우리가 공기의 무게 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력, 대기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에 대기압을 존재한다고 했을 때 대기압력을 P0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대기를 무시하고 그냥 유체 자신으로만 표시한 것이고 대기를 고려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P0지요. 이제 대기압력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P0라고 하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P0 플러스 뭐가 된다고요? 더 깊어졌으니까 유체에 의한 압력이 로지 H가 존재하겠지요. 여기가 P0고 요것만큼의 압력이 더해졌으니까 P0 플러스 로지 H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P0가 있지요. 그러니까 P0에다가 요까지의 압력이 유체에 의한 압력이 뭐가 된다고요? 2 로지 H가 된다고요. 아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지지요. 유체에 의한 압력은 요것이고 본래 대기에서 외부에서 밀어준 게 P0라고요. 해서 다시 한번 더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요 지점은 P0 플러스 로지 H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압력이 더 커졌지요. 본래 P0에서 내가 1뉴턴을 가한 거에서 2뉴턴을 더 가해버리면은 저 R자가 3뉴턴이 되듯이 본래 압력에다가 또 가해지는 압력만큼 점점 커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대기압을 고려하는가? 대기압을 고려하지 않는가? 고려하면은 더해주면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는 핵심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외부 힘에 의한 압력은 하면은요, 압력 P는 A분의 F라 표시하겠고, 다음에 유체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 압력을 표시해봐라. 로지 H로 표시한다. 다 면적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체 자신 내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속에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압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뚫렸습니다. 뚫려 있지요. 그러면 물을 넣었는데 전부 다 요렇게 막혀 있어요. 근데 물 모양이 요렇게 나와 있을지라도 상관없다고요. 여기는 P0가 똑같이 작용하지요. 근데 요거는 경사짓고 요것은 물통 형태가 요것은 기울어지는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의 압력은 깊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압력 모두 다 같다고요. 요때는 좀 볼록하잖아요. 좀 압력이 클 것 같은데 아니요. 면적과 요 지점의 면적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기울어지든 바로 서 있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깊이만 같으면 압력이 같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하는 거예요. 단 잘 보십시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유체의 중력에 의한 압력을 이렇게 비교해낼 수 있는데
예제를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판팀이 너무 친절하게 하느라고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막아놨습니다. 이거 뚫려야 되는데, 복판에. 이게 뚫려야 돼요. 이게 뚫려야 돼요. 자, 관 속의 액체에서 점선 C의 압력은 다 같지요. 다음에 액체 표면 A에서 대기 압력은 관 종류에 막혀 있으면 진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액체 표면 A에서 압력은 관 종류에 상관없이 대기 압력이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다음 디귿. 상자 속의 액체에서 점선 B의 압력은 B에서 압력은 모두 다 같습니다.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기압을 설명해 볼게요. 아니, 참고사항이에요. 자, 주먹. 압력 두 가지가 있는데, 외력에 의한 압력 P는 A분의 F 외우시고요. 다음에 유체 자신 무게에 의한 함, 로지 H다. 아하, 깊이에만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라고요. 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 대기의 압력 하면은 공기의 압력이다. 즉, 공기의 압력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게 되면은, 잘 보십시오. 이번에는 물이 여기에 이렇게 막힌 곳이 아니에요. 뚫려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막대를 쫙 꼽았어요. 얘가 바로 꼽고 비스듬하게 꼽고 상관없고 이렇게 쭉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은요, 수온이라 했을 때 얘가 몇 센치 올라가는 거 하게 되면은 관을 상관없이 놨을 때 요 안에서는 항상 뭐가 되겠습니까? 진공이 된다고요. 요것은 진공이고 공기를 빼가지고 쫙 밀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서 뒤집어가지고 치웠을 때 차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말하는 것인데 얘가 76cm예요. 뭘 이용했나 하게 되면 수온을 이용했지요. 수온의 밀도가 주어지는데 밀도가 13.6 g per cm 세제곱이에요. 그러면은요, 자, 지금 현재 뭐가 밀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대기가 물을 밀었지요. 밀어서 물이 올라갔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대기의 압력을 구하는데 P0를 구하는데 얘가 로 GH라고 구할 수 있고 아예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참고 삼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온을 이용했지요. 그리고 수온의 밀도가 13.6. 자,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베르너이 정리에서도 전부 다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CGS지요. 그러면 MKS를 고쳐야 돼요. 뭐가 돼요? 10의 3성 1000을 곱해달라고. 13.6 뭐가 되겠습니까?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치시고 다음에 G가 9.8을 열게요. 9.8 메다 퍼 세크 제곱이 되고 다음에 높이가 76cm는 얼마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0.76 메타가 됩니다. 요거를 딱 계산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1.013 곱하기 10의 5성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계산 다 해놨어요. 됐나요? 요것을 우리가 대기압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대기가 공기가 눌러서 저 압력이 생기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얘가 올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관계, 평행관계로부터 유추해냈었는데 대기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P0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면은 대기압이라고 적어줘요. 그러니까 요것은 상관이 없는데 자 일단은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압력, 즉 A분의 F와 로지 H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기압은 약 사용하는 값들입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사용하는 거. 1 곱하기 10의 5성 뉴턴 퍼 메타 제곱으로 이용해요. 다음에 대기압의 단위는 MKS 단위로서는 뉴턴 메타 제곱 또는 파스칼이다. 다음에 디귿 대기가 없는 물속 10m에서 수압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보기가 한 개가 딱 나온다고요. 그때 답이 애매합니다. 혹은 1.5m, 2m에서 압력을 계산하고 설명이 또 다른 설명이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자, 여기로 보십시오.
압력 P 빨리 나와야 되겠죠. 자, 물 속이죠. 유체 속이죠. 유체 속이면 뭐가 돼요? 로 GH가 나와야 된다고요. 요것을 1을 대입하면 절대 안 돼요. 뭘 넣어야 돼요? 1000을 집어넣어야 돼요. MKS 단위. 물의 밀도가 1g/cm 세제곱 주더라도 1000을 집어넣어야 돼요. 1000kg/m 세제곱을 집어야 돼요. G가 얼마라고요? G 얼마 약속했나요? 거기서 중력가속도를 10이라고 약속을 해버렸죠. 10 곱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높이. 깊이. 10m라 그랬지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요? 10의 5성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요 값을 우리가 위에서 약속하기를 뭐라 했어요? 기억에서. 약 10의 5성 뉴턴 퍼 메타 제곱을 1기압이라 했기 때문에 물 10m에서 1기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물 속에서 20m에서는 약 얼마라고요? 2기압이다.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데 먼저 연습을 한번 해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파스칼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파스칼의 원리 별표 치시고 요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할 파트가 되겠습니다. 파스칼 원리. 자, 그 제목에다가 적으셔야 됩니다. 파스칼 원리 옆에다가 정지 유체에서의 적용. 정지 유체에서의 적용. 운동 유체가 아니라 유체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체가 정지했을 때는 딱 보고 판단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 한 번 더 적습니다. 면적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된다. 면적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된다. 자, 유체가 정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순간 빨리 탁 나와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파스칼 원리. 아하, 면적이 크면 힘이 커지고 면적이 작아지면 힘이 작아지는구나. 즉, 유압기 페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담겨있는 액체의 한쪽 부분에 주어진 압력은 변함이 없다. 압력이 변함이 없으니까. 자, 주목. 압력 P는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F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A분의 F인데 압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니까 얘가 변함이 없지요. 그러면은 힘하고 면적이 무슨 관계? 비례관계요. 힘이 커지면은 면적이 커지고 면적이 작아지면 힘도 작아진다. 면적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쉽게 말해서 파스칼 원리는 압력이 변함이 없다 해도 괜찮고요. 자, 해서 압력 P라는 것이 A분의 F가 성립하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압력이 변함이 없으니까 즉 A1분의 F1은 얘가 A2분의 F2가 된다. 면적이 커지면 힘도 커지고요. 면적이 작아지면 힘도 작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라고요. 즉 이 값이 변함이 없다를 이름해서 파스칼 원리인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게 파스칼 원리가 나와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액체의 한쪽 부분에 주어진 압력은 그 세기에는 변함이 없다. 압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크기로 액체의 각각 부분에 골고루 전달되는 법칙을 우리가 파스칼 원리라 부르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다양한 기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것은 정지유체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P1 equal P2가 변함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압력 변함이 없다. 압력이 일정하다. 자, 압력이 뭐지? 압력 P라는 것은 A분의 F다. 그러면 압력이 변함이 없으면은 면적분의 힘의 비가 변함이 없다. 면적이 커지면 힘이 커지고 면적이 작아지면 힘이 작아진다. 그게 전부 답니다. 다음에 정지유체일 때 적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베르누이 정리나 벤츄리 효과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토리젤리 원리 전부 다 적용이 되는데 운동유체냐 정지유체냐, 정지유체만 판단이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프레스의 양쪽 압력과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이며 면적이 증가하면 힘이 증가하여서 압력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P1, P2가 변함이 없다. 자, 해보겠습니다. A이고 4A인데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M을 작용했다 하면은 자, 먼저 F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압력을 표시해 볼게요. 압력은 하면은요, A분의 mg 이렇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압력은 변함이 없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4A분의 얘가 X라고 한다면 이 X가 얼마뇨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몇 배가 됐습니까? 면적이 4배가 됐으니까 힘이 몇 배가 된다고요? 4배가 되니까 G는 변함이 없으므로 질량이 4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4m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수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A분의 mg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압력이 변함이 없으니까 압력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요. 4A분의 4mg 해서 소거해버리면 같은 결과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은 숫자로 너무 쉽지만 원리 중에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1m 제곱이다. 압력 계산할게요. 압력 P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1m 제곱분의 10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력 P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3m 제곱분의 X가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자, 얘가 같아지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30에도 괜찮고요. 됐습니까? 요렇게 해도 괜찮고, 자, 면적이 몇 배요? 3배지요. 힘이 몇 배라고요? 3배라고요. 30N이라고요. 마음대로 편하게 나타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좀 복잡하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복잡하게 문제를 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지금 면적이 A다 하는 겁니다. 면적이 A인데, 자, 지금 현재 여기가 유체 무게 속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10N을 가했는데 여기의 면적이 10cm 제곱이고 여기의 면적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100cm 제곱이라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면적이 몇 배라고요? 여기가 면적이 몇 배라고요? 여기서 10배가 되겠지요. 그러면 힘이 10N이라 했을 때 몇 N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100N. 근데 얘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 문제가 내가 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세련됐고 조금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자, 얘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R자 힘이 0이지요. 고로 자, 요 물체와 요 물체 두 물체니까 작용 반작용이 성립되면서 요렇게 된다고요. 100N의 힘이 존재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이름해서 뭐냐 하게 되면은 간단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요렇게 조금 더 그림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당황하게 될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동하는 즉 피스톤이 이동할 수 있는 면적의 크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얼마의 힘이 작용되는지만 판단하십시오. 그러면은 문제는 다 풀어질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이것을 예제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할게요. 면적 몇 배? 5배가 되므로 힘이 5배가 되겠죠. 그래서 50N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해서 요런 정도만 판별만 되시면 나중에 일반 물리학에서 요보다 더 쉽게 간단하게 더 재밌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이해의 기본이 뭔지를 분명히 잡으셔야 되겠고요. 진짜 중요한 핵심 하나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압력 P라는 것은 외력에 의해서는 A분의 F다. 그런데 유체 내부 S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 주목. 요 자체에서 뭐냐 하게 되면요. A, B, C 압력 물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유체 자신의 무게가 아니지요.
유체 자신의 무게가 아니라 여기에서 압력이란 얘기예요.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유체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 압력은 로지 H이고요. 그 다음에 외력에 의한 압력은 A분의 F인데, 즉 완전히 밀폐된 유체 외부로 전달되는 압력이 같다가 전달되는 압력이 같다가 파스칼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